안녕하십니까. 오늘 배경 트레이싱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시던트 분들 가이드용으로 녹음하기 위해서, 녹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방송이 아니라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할 거는 지금 보이시는 건물 사진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건데, 일단은 오늘 보여드릴 거는 벡터 레이어를 활용해 가지고 배경을 그리는 방법. 특히 벡터 레이어를 건물 같은 걸 그릴 때, 창문 같은 거 그릴 때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레이어 팔레트에 보시면은 뭐 배경 그리는 방법, 배경 트레이싱 하는 방법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그린 것 같은 느낌으로 하는 그런 트레이싱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는 거죠. 대고 그린다는 거의 차이지. 근데 조금 더 손쉽게 그리기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효과적이게 그려보기 위해서 일단 배경 레이어, 이제 레이어 팔레트에 보시면은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해 놓은 팔레트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배경을 그릴 건데, 자, 레이어 윗부분 클립 스튜디오 상단 레이어 팔레트 상단 부분에 가면은 하얀색 종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얀색 종이가 두 개가 있는데, 마우스 커서 보이시면은 하얀색 종이 모양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레스터 레이어가 있고 신규 벡터 레이어가 있어요. 신규 레스터 레이어가 있고 신규 벡터 레이어가 있는데, 이 벡터 레이어를 만들겠습니다. 벡터 레이어를 만들면은 여기에 새로운 벡터 레이어가 만들어지고, 이제 레이어 창 옆에 네모난 게 나와요. 이게 벡터 레이어라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그림을 그릴 겁니다. 이 벡터 레이어 특징은 그 벡터 방식과 픽셀 방식이라고 여러분 아실까 모르겠는데, 그 이거는 좌표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을 픽셀로 해가지고 포토샵처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은 포토샵처럼 하고 있는데 이 클립 스튜디오란 툴이, 근데 요거 할 때는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의 기능을 좀 따라서 하는 건데, 기본적인 기능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선을 따겠습니다. 이 건물의 외곽에 선을 딸 겁니다. 그래서 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두껍게 5 정도 되는 선으로 그은 다음에 조금 얇은 선 3 정도 되는 선으로 안쪽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외곽 위주로 선을 먼저 딸게요. 이런 식으로 따주고, 밑에 자동차들도 있는데 지금 그림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어가지고 좀 자동차를 막 디테일하게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확대하면 이만큼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실루엣적인 느낌으로 잡아주는 게 이 정도에선 딱 적당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잡아주고, 앞에 무언가 사물이 있는데 잘 안 보이죠? 이런 거는 그럴듯하게 그럴듯하게만 그려주고 실루엣적인 처리를 해줍니다. 이런 거 배경이라는 게 솔직히 한 컷 그리는데, 솔직히 인물 한 컷 그리는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물이 막 전신이 다 나오고 액션이 굉장히 많고 그러지 않는 한 배경보다 한 컷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살짝 생략을 해주면서 그림 그려주는 게 되게 좋습니다. 이런 멀리 있는 거 다 그려주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자, 해줬죠. 그런 다음에 뭘 그릴 때는 앞에 있는 것부터 그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나무랑 건물이랑 보시면은 색이 거의 겹쳐서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뭐 하나를 포기해줘야 돼요. 나무를 살려줄 건지, 나무를 블랙으로 잡을 건지, 뒤에를 블랙으로 잡을 건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주면 좋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방식에서는 제가 나무를 화이트로 잡아볼게요. 나무를 밝은 색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건물 부분을 어두운 색으로 잡아볼게요. 자,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항상 그림 그릴 땐 계획을 잘 세우고 하셔야 됩니다. 나무가 위에까지 넘어갔는데, 이럴 때는 오케이, 일단 건물 딱 하고 건물부터 잡아보겠습니다. 나무를 무시한 채 건물 먼저 잡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창문들을 잡아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벡터 레이어를 조금 활용을 한번 해볼 텐데, 아니다, 여기선 벡터 레이어 활용 안 해도 되겠다. 여기서는 활용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블랙으로 건물을 칠 거기 때문에. 일단 얇은 선으로 건물의 창문을 그대로 다 발라줄게요. 이런 식으로 끊지 말고 쭉쭉 가겠습니다. 끊지 말고 쭉쭉쭉.
이런 식으로 투시선도 좀 잘 생각해 가면서 위에 창문이 보이잖아요. 그 창문의 투시에 맞춰서 그대로 같이 따라가 줘야지 그림이 그럴듯하겠죠. 안 보이는 부분도 지금 나무 뒤쪽 부분도 제대로 해줘야 느낌이 좀 더 잘 살 겁니다. 이런 식으로 큼직큼직하게 탁탁탁 칩니다. 그리고 브러쉬 크기를 좀 키워서 창문 안쪽 여기를 이제 모든 선으로 다 잡아주면 안되고 여기서 굵직한 선으로 틀을 잡아줍니다. 왜냐면은 빛이 창문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문 안쪽 부분, 건물 안쪽 부분이 더 밝으니까 여기는 오히려 실루엣적인 느낌으로 가는 게 오히려 그럴듯하고 좀 더 효과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거를 솔직히 이런 거 별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건물 사진 따라서 그대로 그리는 거. 근데 굳이 왜 제가 이거를 녹화를 해가지고 영상을 올리려 하냐면은 이제 어시분들이 오셔가지고 처음 오셔서 아무래도 이런 걸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왜냐면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어시분들 오실 때 숙련되어 있는 어시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되게 드물더라고요. 이미 어시들이 어디서 해봤다든지 아니면 클립 스튜디오가 굉장히 익숙하시다든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제가 이렇게 해두면은 조금 더 나중에 어시분들을 오셔 처음 오셨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 만들어두면. 자, 그리고 지금 블랙을 벡터 레이어에는 선으로만 표현이 돼요. 좌표를 찍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페인트 툴이 먹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레이어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레이어는 신규 레스터 레이어를 만들었어요. 이 레스터 레이어가 우리가 평소에 쓰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포토샵 레이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레이어를 켜고 자, 이 레이어에다 페인트를 이렇게 붓겠습니다. 주르륵. 클립 스튜디오의 장점은 주르륵 옆으로 끄면은 그려진다는 거. 굉장히 큰 장점이죠. 드래그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창문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칠해줍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칠할게요. 그런 다음에 자, 이 밑에 있는 나무 부분을 그릴 건데, 자, 여기서 나무 부분을 그리려면은 일단 이 나무를 그대로 그려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대로 그려주는 게 사진 화소가 낮아가지고 다시 이제 픽셀 레이어랜다. 벡터 레이어로 다시 돌아와서 밑에 있는 나무부터 잡아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나무부터 이렇게 잡아줄게요. 이 위에 있는 나무를 그대로 그리는 건 되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 여기 잘 보이는 데는 그대로 그려준 게 훨씬 더 빠른데 위에 같은 경우에는 안 보이잖아요. 잘 블랙이랑 겹쳐서.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의미대로 그려주는 게 좋고 톤을 써서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아까 계속 말을 이어서 하자면은 여기도 실루엣적으로 하고 이어서 계속 하자면은 굳이 이런 별거 아닌 트레이싱 하는 거에 대한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어시분들이 처음 오셔가지고 이제 숙련도가 익숙해지는 데까지 제가 이제 작업하는 방식 익숙해지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요걸 조금 단축시키고자 제가 이제 작업할 때마다 제가 와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해줘야 돼요 하고서는 설명을 해줄 시간도 좀 줄일 겸, 그리고 이제 꼭 작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심심할 때 이렇게 이런 거를 짤막짤막하게 한 제가 영상을 한 2-30분 정도 만들어서 해놓으면 이제 어시분들도 이렇게 그리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구나 라는 걸 조금 이해해 주시고 작업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제 저희 작업실은 어시분들의 정시 퇴근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제 시간에 퇴근하는 걸 굉장히 민감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하면은 남기고 가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제가 남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내가 잘 시간이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 어시분이 결국은 다 못하고 가서 남은 겁니다. 지금 현재 허니트랩이라고 하는 제가 연재하고 있는 만화의 배경의 일부분인데 결국은 다 못하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제가 느끼기에는 좀 그랬어요. 물론 이제 어시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셨는데 이거를
조금만 더 요령 있게 하셨더라면 조금만 더 요령 있게 하셨더라면은 조금 더 빠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를 조금 제가 녹화를 좀 해놓자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항상 갖고 있던 생각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보시기가 편할까 그걸 좀 계속 생각하고 하다가 계속 방법을 바꿔가지고 가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영상을 막 제가 이거 말고도 이제 초반에 영상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배경 영상을. 근데 안 보시더라고요. 영상이 거의 뭐 2시간 3시간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이제 제가 어시분들이 배경을 남겨놓고 간 걸 제가 항상 하거든요. 이런 녹화를. 그러니까는 남겨놓고 간 거를 제가 이제 많으면은 그거를 이제 자꾸 녹화를 하다 보니까 2~3시간을 녹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시더라고요. 여태까지 영상을 보시는 분을 많이 못 봤어. 어시분들 중에서. 물론 뭐 꼭 봐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랄까 작업의 수월성을 위해서 좀 봐주시면 좋은데 잘 안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짧게 쳐서 하면은 뭐 이렇게 와서 놀러와서 봐주시는 분들도 좀 재밌게 봐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설명이 들어가는 영상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우리 어시분들도 이렇게 싹 봐줄 수 있고 쉽게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왜냐면 설명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타임랩스를 걸어가지고 올려도 봤는데 영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냥 그림 빨리 보는 거 그냥 눈에 넣고 바로 흘려버리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설명을 좀 하면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그래도 뭔가 그림 공부를 좀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해주지 않을까요? 봐주지 않을까? 자, 사설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 밑에 있는 화단 부분 있잖아요. 화단 부분을 전부 다 실루엣적으로 잡았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거 이제 속도적인 면에서 이제 그림을 조금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원래 제대로 그리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진짜 하나하나 다 그려야죠. 근데 그러면은 주간 마감하는 입장에서는 잘 그려주면 너무 좋은데 그렇다고 너무 잘 그려도 너무 느리면은 답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는 속도를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이번에는 아까 먹칠을 했던 레이어 있잖아요. 먹칠을 했던 레이어 쪽을 잡고 여기 조금 나중에 합시다. 지금은 그려줄 시기가 아닌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사진이 잘 안 보니까 사진 조금만 올립시다. 올리면은 도로가 대충 보이죠. 이제 도로 부분을 그려줍니다. 레스토어 했던 거에서 쭉 뽑아와서 도로 밑에 하얀 선 부분 그려주고요. 트레이싱이니까 거의 그대로 그려주면 돼요. 근데 가끔 그럴 때 있어요. 화소가 낮은 사진을 가져와가지고 트레이싱을 뜨다 보면 너무 화소가 낮아가지고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잘 모르겠으면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잘 안 보이잖아요. 이런 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상상해서 그려줄 수 있는 그런 뭐랄까 능력은 있어줘야 돼요. 왜냐면 베껴 그리는 게 능사면 그냥 컴퓨터한테 맡겨버리고 말지. 근데 지금 거는 이제 컴퓨터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리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나무 이런 것도 좀 생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싹 실루엣적으로 묶어버리는 거죠. 하나로. 왜 굳이 이런 방법을 택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속도적인 면에서 이게 훨씬 빠르니까. 전봇대 부분 요까지만 그려줍니다. 왜냐면 나중에 레이어를 합쳐가지고 저거를 제대로 블랙 부분을 화이트 펜으로 파줄 거예요. 그래서 나무랑 전봇대랑 마저 그릴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만 그려놓겠습니다. 여기도 여기까지만 그려놓고 왜냐면 이게 나중에 이제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완성된 거 보시면은 조금 왜 굳이 이렇게 했는지 알겠구나 라고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게 좀 저도 옛날에는 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뭐 번거롭게 이렇게 그냥 그리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하면은
생각보다 얼마 안 걸리고 이게 훨씬 더 빠르고, 그리고 다 그렸을 때 효과가 훨씬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식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계속 이제 레이어를 그리고 있고, 아까 저희가 이 뒤는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 뒤는 이제 색칠을 할 때도 거의 원톤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는 과감하게 좀 실루엣적으로 생략을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 자동차 부분이라든지 자동차 요런데, 지금 자동차 요런 부분이라든지 그 요런 뒷부분 같은 경우에 솔직히 잘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 자, 뒤로 한번 빼볼게요. 요만한 그림입니다. 안 보입니다. 그죠? 보이지도 않죠. 요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런 부분은 좀 실루엣적인 느낌으로 해서 싹 빼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막 선이 막 딱딱딱 나눠지고 안 그래도 돼요. 여기는 과감하게 툭 빼버리고, 적정선에서 딱 끝내주는 게 좋습니다. 숲속을 그리는데 나무 하나만 그리다가 시간 다 보낼 순 없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한번 잠깐만 사진 한 번만 꺼볼게요. 자, 요런 느낌인 겁니다. 지금 여기 블랙을 오퍼시티를 낮춰놨죠? 요런 느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중에 이제 파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여기 일단 요 정도에서 스톱. 그리고 자, 저 뒤에 이제 위에 부분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부분에서 이제 벡터 레이어의 힘을 많이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 레이어를 그려줄 건데, 여기를 다 그냥 하나하나 다 창문을 그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자, 하나만 잘 따겠습니다. 하나만. 자, 이런데 보면은 두께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온폭 들어가는 데가 있잖아요. 이런데 조금 살짝 굵은 선으로, 굵은 선으로, 얇은 선으로, 굵은 선으로 해주면서 두께감을 잡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생긴 게 조금 입체감이 좀 더 생기죠. 자, 그런 다음에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투시에 먹혀졌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요거는 복사, 기울기 조금 틀어주고, 아무래도 아무리 똑같은 투시라도 조금 바뀌는 게 있으니까 분명. 붙여넣기. 그리고 다시 복사 붙여넣기. 이거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잠시만요. 아이고, 이게 뭐야? 뭐야? 왜 이래? 왜 저게 안 잡히지? 응? 이게 왜 레이어가 안 잡힐까요? 왜 이래? 잠시만, 다시 합시다. 오케이, 됐어 이제. 왜 이거 레이어가 안 잡혀? 그래, 이제 잡히네. 왜 이랬을까?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이 부분을 다 그려주고 복사 붙여넣기 갑니다. 그런 다음에 컨트롤 D 잡고 그대로 옆에 와서 기울기 맞춰주고,
다시 할게요. 아 이거 중간에. 자 여기는 그냥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저도 이렇게 실수를 계속합니다. 자 여긴 그냥 그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건물을 그냥 그려줄게요. 이게 차라리 더 빠르겠네요. 이게 항상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얌생이를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건데, 너무 얌생이 써먹으려고 제가 이제 의식하고 하다 보니까는 그냥 그려도 되는 걸 굳이 얌생이로 해가지고 더 시간을 더 걸리게 만드는 그런 사태를 만들고 있었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긋는 게 훨씬 더 빠른 것 같아요. 더 단순해가지고 이렇게 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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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훨씬 빠른 것 같네요. 자 이런 식으로 그어주고, 여기도 긋고 긋고 긋고. 네 이게 훨씬 빠르네. 자 그 다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줄 거는 이제 여기에는 창문을 그려줄 건데, 자 창문을 그려줍니다. 근데 일단 벡터 레이어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 벡터 레이어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여기도 조금 있네. 이렇게 해주고, 자 창문을 그냥 무시하고 옆에 있는 이 플레임들, 건물에 있는 플레임들 다 무시해버리고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선을 좀 굵게 긋게요. 위에 창문선은 좀 굵게, 위에 창문선을 좀 굵게. 왜냐면 이제 이쪽 면이 있는데 이 면을 다 그려주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여기 그냥 과감하게 굵게, 위에 창문 틀은 굵게 끄겠습니다. 왜냐면 면이 아래쪽에서 봤을 때 보이는 면이니까 약식으로 얌생하게 이렇게 딱 그어주겠습니다. 좀 굵은 선으로. 자 그 다음에 선 다시 얇게 해서 아랫선은 조금 얇게 얇은 선으로 이렇게 그런 다음에, 자 다시 아까 창문 틀 했던 거랑 똑같이 여기는 커튼이 쳐져 있는 것 같네요. 이런 거 그냥 뭐 변화를 위해서 좀 그려줍시다. 그냥 똑같이. 좀 이렇게 창문들도 다 똑같이 생긴 것도 좋은데 가끔 이렇게 변화 있어주는 것도 재밌으니까 이 변화들은 그대로 따라줍시다. 창문 틀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그려줄 건데, 일단 요거 하기 전에 잠시, 자 이레이저를 킬 겁니다. 이레이저를 켜서, 자 보시면은 지금 그냥 쭉 그어놨잖아요. 이레이저에 보면 지우개 툴 레이어에 보시면은 벡터용이라는 레이어 지우개가 있어요. 벡터용 지우개라는 지우개 툴이 있는데, 자 이걸 사용하면은 아까 그었던 선에다 쭉 그으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이렇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 보십시오. 자, 이 상태에서 콕 찍고 내가 필요 없는 선 부분을 슥 지우려면은 이렇게 지워집니다. 선이. 이러면은 훨씬 더 건물 같은 거 그릴 때 다 남기고 막 이러지 않아도 훨씬 더 좋겠죠. 편하죠. 이런 거 이렇게 쭉 해주면은. 근데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벡터 레이어에서만 가능해요. 아까 레이어 팔레트에서 신규 레이어 만들 때 이제 레스터 레이어, 일반 우리가 쓰는 픽셀용 레이어가 아니라 벡터 레이어라고 하는 좌표를 찍어 가지고 만드는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림 안에다가 하얀색 종이 안에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이라고 하는 이렇게 그래프 좌표 찍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하는 그게 있어야 그런 레이어에만 가능해요. 이 벡터 레이어는. 그래서 만일 건물을 그려야 된다 싶으면은 이 레이어를 좀 살려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창문 같은 거 그릴 때가 편합니다. 예를 들면 요런데, 자 여기도 그냥 쭉 일직선으로
쭉 그어버리겠습니다. 창문 따라서 쭉, 여기도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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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자, 여기도 같이 쭉. 이 밑에는 안 보이죠? 지금 밑에서 본 거라서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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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자, 다 그었죠? 그런 다음에 와, 어디다 그은 거야? 잘못 그었죠? 지금 이런 경우가 생겨버렸죠? 자, 사진에다 그었어요. 벡터 레이어에다 그어야 되는데 다시 뒤로 다시 돌릴게요. 미안해요. 이런 실수가. 괜찮아요. 금방 할 수 있어요. 뭐 오래 한 건 아니니까.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복습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스푼펜으로 쭉, 쭉, 쭉. 벡터 레이어에 우리 잘하고 있죠. 실수를 레스터 레이어에다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림 그리는 사람들, 클립 스튜디오나 포토샵 쓰는 사람들 가장 잘 하는 실수가 그려야 되는 레이어에 안 그리고 딴 데다 그리는 거잖아요. 저도 가끔이 아니라 되게 자주 이래요. 근데 최대한 이 실수를 줄이려면 평소에도 레이어 생각을 좀 잘하고 있는 게 좋겠죠. 내가 어디다 그리고 있는지 계획을 잘 세우고 들어가면 이런 실수를 잘 안 해요. 저도 지금 계획 잘 안 세우고 들어가가지고 이런 실수를 하는 거죠. 자, 다시 그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사진 레이어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지금 지워야 될 선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레스터 레이어에서 지우개를 벡터용 지우개로 하고 짠, 자, 짠, 짠, 다시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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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쉬프트를 누르고 직선을 활용해서 한 방에 쭉, 쭉, 쭉. 그러면은 창문 하나하나 없어지고 있죠. 지금 창문이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있죠. 쭉, 쭉, 쭉. 여기도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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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이게 어떻게 지워지는 거냐면은 선과 선이 맞물리는 데 있잖아요. X자로 선과 선이 맞물리는데 교차하는 부분, 그쪽을 기점으로 이 선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많은 만화가 분들이 이제 이거 많이 쓰시고, 그리고 되게 효율적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교차하는 부분 이렇게 톡톡톡, 창문이 아닌 벽 부분은 여기 없어야겠죠. 톡톡톡톡 지워주면은 이제 창문이 진짜로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죠. 톡톡톡톡 쳐가면서 이걸 하나하나 살려갑니다. 그래서 건물, 이제 인공물 같은 거 그리실 때 반복되는 패턴이 많다, 요런 걸 많이 써주시면 훨씬 더 이제 그림 그릴 때 좀 더 수월하실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다 그리고 있는 것보다. 그리고 이거 하나 지우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깔끔하게. 근데 이 벡터 레이어를 활용하면은 이렇게 창문 그리기가 되게 수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 두께만 좀 잘 해주면은, 지금 보시면 선 두께가 조금 약간씩 달라요. 이제 면이 보이는 쪽은 좀 굵게 해주면은 창문도 조금 더 입체감으로 다가올 수가 있죠. 훨씬 더 쉽죠. 자, 이 건물도 거의 다 해갑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얇은 선으로 스푼펜, 원래는 스푼펜 아니죠. 원래는 둥근 펜이 지금 이 역할을 하는 건데 클립 스튜디오는 이상하게 스푼펜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자, 얇은 선으로 그려주는데, 자, 지금 여기는 건물 안쪽 부분이 잘 안 보여요. 지금 봤을 때 요 기둥을 기점으로 빛이 되게 잘 보입니다. 여기 기둥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봤을 때는 딱 봐도 기둥이죠. 기둥을 딱 그려주고 빛의 영역을 이렇게 잡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기둥을 기점으로, 지금 이 부분은 잘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상상을 해주면서 조금 기둥을 그려주고 빛으로 이렇게 잡아주면은 훨씬 더 그럴듯해 보이겠죠. 이렇게 잡아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글씨를 써주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밑에 글씨 두께가 보이잖아요. 분명히 간판이잖아요. 간판이니까 글씨 두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 두께를 잡아주는 것보다 이런 데는 센스 있게 그냥 하나로 퉁쳐가지고 해주고,
뒤에 이제 그림자가 보이죠. 이 글씨 자체가 빛이 나고 있으니까 이 빛나는 거를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 빛나는 걸 그릴 순 없으니까 뒤에 있는 그림자, 어둠을 잡아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일단은 요걸 다 따고 하나하나 금방 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금방 그린다 금방 그린다 금방 그린다 계속 이렇게 말씀드려서 무슨 10분 만에 그리고 막 그런 건 없어요. 네, 왜냐면 이 얌생이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거지 뭐 이렇게 스케치업처럼 뚝딱 만들어내는 방법이 아니에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인 겁니다. 효율과 대충은 좀 얘기가 달라요. 결국은 사람 손으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시간 투자가 돼야 이제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막 뭐 30분 만에 뚝딱 만들고 그런 거 세상에 없습니다. 솔직히 큰 그림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릴 게 많으면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거를 근데 이제 시간 투자를 했을 때 아깝지 않게 잘 나올 수 있게 효율적이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보자 그런 거죠. 그래서 막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데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림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리는 모양새 봐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이게 정말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그 스케치업을 쓰시는 게 제 생각엔 가장 편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캐주얼체, 좀 더 캐주얼체에서 이제 창문 같은 것도 많이 생략하고 그러면서 이제 캐주얼체로 하면 조금 더 빠르게 할 수는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실사의 영역이라면은 그럴 수는 없는 게 있어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그림자를 발라줄 건데 그림자는 이 사진을 이용해서 발라줄 겁니다. 사진을 이용하면은 자, 아까 그 일반 레이어에다가 발라주겠습니다. 여기에서 색상 영역 오차라고 하는 도구 팔레트에서 영역 오차를 조금 줄여줘서 들어갈게요. 해서 사진을 조금만 올리겠습니다. 사진을 뒤로 보내고 왜 이래. 사진이 후져가지고 색상 오차가 안 먹네. 그냥 페인트로 볼게요. 어두운 부분을 살짝 이렇게 잡아줄게요. 이렇게 어두울 법한 부분 있죠. 지금 사진 내에서 보이는 어두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선을 싹 따주고 이렇게 처음이라 그런지 되게 많이 헤맨다. 요 지금 이런 방식으로는 처음 녹화해 보거든요. 이 그림 그리는 거를. 그래가지고 조금 더 헤매는 것 같은데 다음번엔 더 잘할게요. 다음번에 뭐 지금은 뭐 배경 그리는 거 하고 있는데 이런 거 말고도 이제 클립 스튜디오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간단한 지식들 그런 것도 좀 이렇게 하나하나 올려둘 생각인데 나만 알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와 이거 왜 이러지? 요 해결 방법을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도 많이 봐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표지 방송을 잘 못하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블랙을 쳐주면 줍니다. 이러면 나중에 색깔을 넣을 때 훨씬 더 이제 라이팅을 칠 때 훨씬 더 잘 쳐지겠죠. 그래서 해주면 됩니다. 자, 뒤에 있는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뒤에 있는 건물은 앞에 있는 것만큼 이렇게 디테일하게 잡아줄 필요는 없어요. 다시 요것도 근데 건물이잖아요. 유리창이 되게 많죠. 이런 것도 이제 레스터 레이어가 아니라 이제 벡터 레이어를 활용해서 그림을 그려줄게요. 자, 이 윗부분에 지금 여기 상태를 봤을 때는 자, 선은 다시 5로 눌려서 이렇게 더 있는 것 같아요. 건물이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 건물이 비쳐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맞지 않나? 맞아. 왜냐면 이 위쪽으로 뭔가 지나가는 선이 있어.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위로 지나가는 이렇게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실제로 이렇게 네모난 건물인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더 이렇게 뚝 끊겨 보이는데 지금 그렇게 안 돼 있고 이게 맞는 건물인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그리든 상관없는데 잘만 그리면 솔직히 상관없어요. 어떻게 그리든 저는 사진에 보이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답은 없는데 선택이에요, 선택.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어시 분들하고 제가 일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한 연재를 시작하면서 어시 분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본 게 한 4년 이제 좀 안 됐거든요. 제가 데뷔한 지 한 4년쯤 됐으니까 4년이 좀 안 됐으니까. 근데 그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게 있어요. 이제 남이 그려주는 거니까 아무래도 남이 그려주는 그림이다 보니까 100%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100%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정이 불가피하고 외주로 맡긴다는 게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설명으로 말로 이게 안 돼. 옆에서 이렇게 같이 그려주면서 하면은 10초면 끝날 일이 설명이 안 되니까 그걸 붙잡고 5분을 계속 설명하고 있고 그런 거야. 근데 그런 게 만화에서는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만화는 기본적으로 웹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7, 80장을 그리잖아요. 7, 80장 중에서 그런 게 한두 개겠어요. 엄청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외주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또 이렇게 트레이싱 같은 경우에 외주로 솔직히 맡길 수 있어요. 왜냐면 사진을 대고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실력에서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맡길 수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 창작물이라든지 창작 배경을 그려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내 의도가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와서 해주셔야 돼. 그게 훨씬 더 아무래도 조금 더 효과가 좋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피해요. 근데 제가 딱 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수정을 안 하는 경우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내가 이걸 일일이 설명하느니 그냥 내가 하고 말지 라는 생각과 그리고 이거 하나 때문에 또 얘를 이렇게 들들 볶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같이 공존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정하지 말라는 경우가 있는데 또 하나 진짜 이거는 뭐 이거는 정말 가끔가다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가끔가다가 아니라 거의 없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자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건 진짜 내 의도가 아닌데 넘어가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잘 그렸을 때 그럴 때는 넘어가요. 근데 거의 없었어요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그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는 거에서 내 의도를 최대한 많이 파악해줘가지고 아침이면은 이렇게 이 사람은 맨날 이런 걸 원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줘야겠구나 그런 거를 해주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제 수정이 좀 더 편하게 하려면은 같이 나와서 그림 그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외주로 저도 몇 번 맡겨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아마 저랑 외주 하신 분들은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잘 넘어갔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제가 그냥 진짜 넘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까다로운 게 아니라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주간 연재를 하면은 많은 걸 버리고 가야 되는데 최대한 그래도 주워 담고 가려면은 작업을 이제 같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에 맞춰서 다 그림이 조금씩 다 다르니까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을 잡아줍니다. 여기는 지금 왔다 갔다 계속 하니까 건물이 어쩔 수 없죠. 그냥 잡아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이런 거 막 하얀색 선도 있고 이런 거 있는데 요거까지 다 잡아주면 답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만약 이게 진짜 엄청 클로즈업 샷이면 잡아줘야겠죠. 근데 지금 그런 것도 아니고
굉장히 조그만한 그림에 잡아주니까 이런 거 선으로 잡아줍니다. 지금 보시겠습니까? 요만한 그림이에요. 요만한 그림인데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이 디테일할 필요는 없다.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저도 이제 딜레마인데, 원고하고 있다 보면은 되게 조그만 거 막 디테일하게 파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줄여보면 보이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그릴 때는 좀 그런 걸 좀 권장합니다. 축소를 너무 시키는 거를, 확대를 너무 하는 거를 추천하진 않습니다. 지금 저도 좀 많이 확대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요만한 그림인데 이렇게 많이 확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항상 확대는 적당히, 지금 이것도 한 요 정도 느낌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확대하면은 이 그림을 쓰는데 용도를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이게 진짜로 어디 건물 하나에다가 프린팅해서 붙여놓을 그림이라면 엄청 디테일하게 해야겠죠. 엄청 크게 인쇄가 될 텐데, 근데 이거는 웹에 올라갈 그림이고, 그리고 지금 웹에 올라갈 때도 지금 크기보다 작아져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림을 이렇게 크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걸 좀 생각해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도 다 지금 선으로만 묘사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요 정도 수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막 지금 빛이 보여가지고 다 보이잖아요. 이런 것까지 그려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도 그냥 필요한 부분을 일렬로 해줍니다. 그리고 하늘을, 지금 밤이잖아요. 지금 배경이 밤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은 블랙으로 그냥 과감하게 때려줄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했냐면은, 건물에 하늘하고 붙는 부분 쪽에 블랙이 많으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선적으로 묘사해주고 프리하게 좀 가주면서 밝게, 건물을 최대한 밝게, 밑에 부분에 지금 블랙이 쳐져 있지만 저 부분은 하늘하고 직접적으로 닿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저기 블랙이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잡아주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부분도 아까 말했죠. 이렇게 먼 부분은 실루엣적으로 잡아준다고. 다 잡아주면은 너무 힘드니까 적당 선상에서 잡아주고, 뭔지 모르겠으면은 상상을 해서, 여긴 나무겠거니, 이렇게 조경이겠거니 상상을 해서 해주고, 이런 식으로 실루엣적으로 느낌만 잡아서. 왜냐면은 요 뒤까지 배지도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요 정도 느낌으로만 잡아줍니다. 자, 뒤로 한번 쫙 빼서, 자, 여기 블랙 빵 쳐주고, 자, 지금 벡터 레이어라서 페인트 안 들어가니까 레스터 레이어에다 빵 쳐주고. 자, 사진 한번 지워볼까요? 자, 요런 느낌입니다. 자, 이제 해줘야 될 건 어디냐면은, 자, 일단 요걸 다 싹 한번 돌았으면은 한번 봅니다. 느낌 한번 보고, 좋아, 요 정도면은 내가 원하는 느낌이 얼추 나오기 시작했으면은, 자, 그 다음은 이쪽 한번 가볼게요. 여기다 잠시만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새로운 방법을 한번 가볼게요. 여기다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자, 블랙 부분 싹 레이어를 없애고 일단 화이트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색을 없애볼게요. 자, 여기다가 사진을 다시 켜고 나무를 그려줄 건데, 나무를 어떤 식으로 그려줄 거냐면은, 일단 화이트 펜으로 그리겠습니다. 화이트 펜으로 그려주고, 그리고 맨 처음에는 톤을 한번 먼저 뿌려볼게요. 초록 톤에 가면은 여기에 가지와 잎이라는 톤이 있습니다. 요걸 하얀색으로 뿌려줄 건데, 근데 대신 여기에다가 효과, 레이어 속성이라는 팔레트에 가시면은, 레이어 속성이라는 팔레트에 가시면은 효과에 경계 효과라고 있어요. 경계 효과라고 있는데, 요걸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겁니다. 경계 효과를 살려주고, 두께는 그 작은 그림이니까 1 정도만 해주고, 테두리 색을 검은색으로 가겠습니다. 검은색으로.
간 다음에 이제 화이트로 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자, 화이트로 그림을 그려줄 건데,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림이 보이시죠? 그래서 브러쉬 입자 크기를 이제 조절을 해줍니다. 나뭇잎이 저 정도 크기에 얼추 맞게 입자 크기를 그려주고 할 건데, 자, 이 상태에서 브러쉬 크기를 적당선으로 맞춰준 다음에 나무 있는 곳에만 이렇게 툭툭툭툭 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툭툭툭툭툭툭툭툭. 왜 화이트 선을 따냐면은 화이트 바깥쪽, 이제 이 지금 건물 블랙 친 건물 바깥쪽에도 나뭇잎이 지금 좀 삐져나가 있는데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뭇잎을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나중에 투명 브러쉬로 다 밀어버릴게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잡아줍니다. 나뭇잎을 잡아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나뭇잎으로만 하면은 티가 많이 나요. 브러쉬를 부었다는. 그럼 여기다가 가지를 아까 그었던 크기에 맞춰서 가지를 이렇게 얼키설키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맞춰준다는 거죠. G펜으로 여기는 좀 이렇게 굵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데 빈대 듬성듬성에 나무 느낌을 좀 내주기 위해 이런 식으로 가지를 좀 더 잡아줍니다. 이런데 톤이 아니라고 구라를 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밑에 펜땀 부분하고 이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무 묘사를 어느 정도 해줬으면 이런데 전봇대 같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전봇대 같은 친구들도 이렇게 잡아주면은 훨씬 더 그럴듯하죠. 같이 올라가주면 이렇게 창문 쪽에서 좀 보일 테니까 이런 식으로 싹싹싹 잡아줍니다. 여기도 이렇게 나무 가지가 뻗어나간 느낌 좀 살려주고 살짝살짝. 이런 식으로 살려서 그려주고, 이쪽에도 브러쉬로 하얀색 잡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실루엣적으로 다 뭉치죠. 이러면 이런 식으로 여기도 쭉 실루엣적으로 느낌 좀 잘 살게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상태가 레이어 순서 바꿔주면 이런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끄면 비슷해 보이죠? 얼추 느낌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에서, 자, 아까 나뭇잎 했던 게 이게 하얀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색깔을 부으면은 이렇게 안 돼요. 하얀색으로 남아요. 그래서 색깔을 붓기 위해서 검은색 레이어랑 합쳐준 다음 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자국 남은 거 있잖아요. 요것도 이제 이레이저, 이게 투명색 펜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C를, 단축키 C를 누르면은 여기 이제 컬러 슬레이더 쪽에 색깔의 투명한 색으로 바뀝니다. 그럼 요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긁어줄 거예요. 여기를. 그러면 밑에 색이 묻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묻어 나오고, 그런 다음에 해줘야 될 게, 여기도 통 뿌린 거 티나니까 싹싹 긁어주고, 이런 식으로 밑에랑 이어준 다음에 해줄게. 잠시만요. 다 긁고 이렇게 선 부분 없애줘요. 왜 없애냐면은 위에랑 자연스럽게 있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페인트 툴을 꺼내 가지고 이 하얀색이 됐죠. 콩 찍어요.
그럼 뒷부분이 보이잖아요. 이게 투명화가 됐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싹 긁어주면은, 이걸 투명한 걸 알아보면 뒷종이를 없애보면은 어디가 투명해졌는지 좀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싹 긁어주면은 투명해지고 있죠. 점점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색깔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저 뒤쪽 부분에 이 안쪽에 있는 걸 싹 지워주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 완벽하게 투명한 나무가 되겠죠. 그럼 나중에 색깔을 붓기가 너무 수월하겠죠. 주르르 돌아다니면서 꼼꼼히 다른 방법, 이게 다르게 한 방에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이렇게 투명화 시키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렇게 미는 방법밖에 없나, 그런 생각도 가끔 듭니다. 왜냐면 너무 작은 그림이어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준 다음에 요 레이어에 남아있던 선이죠. 요 레이어에 남아있던 선 중에 요 안쪽에 있는 선, 요것들을 싹 지워줄게요. 나무에 굳이 가려져 가지고 안 나와야 되는 선인데 벡터 지우개로 돼 있죠. 일반 지우개로 이렇게 나무 안쪽에 있는 부분을 싹 지워줄게요.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은 싹 지우겠습니다. 구멍난 부분에 있는 그림이 아니면 싹 지워서 나무가 좀 더 나무다울 수 있게. 요런데 이런 거 그릴 때는 가까이서 보면 안 되고, 이런 거 지울 때는 멀리서, 그래야지 아 여기 지어야 되는구나가 좀 더, 왜냐면 복잡하니까 좀 더 심플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좀 더 와 이거 뭐지 하면서, 이게 도대체 뭘까 하면서 멀리서. 이런 지워갈 때 찾아가면서 특히 여기 경계 부분에 싹 지워주고. 쉽죠? 차분하게 잘 생각해보면 좀 쉬워요. 특히 이런 나무 같은 거 그릴 때, 지금은 밤이라서 밤에 특히 이걸 잘 써줘야 돼. 낮이면은 솔직히 상관없고, 낮에는 그냥 좀 다 하얗게 그려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밤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런 식으로 흑백을 잘 써주는 게 좋아요. 여기는 어둡게 그냥 실루엣을 밀고 여기는 그냥 밝게 남기자, 그런 걸 좀 잘 찾아서 적당선을 잘 지켜주는 게 되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좋죠. 자, 이제 이 나무도 투명화가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밑에 색을 켜고, 자 요런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졌죠. 앞에는 실루엣적인 느낌으로 딱딱 해가지고 파주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건물들은 이제 벡터 레이어 느낌으로 해가지고 싹 그려줬습니다. 요 정도 느낌만 나와도 제 생각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요런 식으로 하면 딱 그리는데 어느 정도 걸리냐면은 한 50분 정도 걸렸습니다. 1시간 좀 안 됐죠. 자, 요 정도 느낌이었으면은 전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하고 다음 거 그릴 때 또 뵙도록 하죠. 전 요 정도 느낌이면 전 참 좋을 것 같네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